자, 이번 시간에는 앞전 시간에 여러분들이 주어진 축이라는 도면을 가지고 도면을 분석했으니까 이제 분석이 된 그 치수를 이용을 해서 솔리드웍스로 모델링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그림이 있으면 이런 그림들을 뭐 A4 용지나 또는 이면지에다가 손으로 대충 그린 다음에 각각의 치수들을 미리 메모를 해놓고 그 메모된 그림을 가지고 작업을 하면은 작업이 훨씬 빨라지거든요. 뭐 해당되는 부분을 그릴 때마다 일일이 찾아서 하나 그리고 뭐 치수 찾고 하나 그리고 규격을 적용하고 이러면 오히려 더 시간이 더 번거로우니까 그냥 한꺼번에, 그죠? 이면제에다가 한 번에 손으로 쫙 그려놓고 한 번에 치수를 다 찾아서 한 번에 그리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빠를 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다른 작업할 때도 이걸 적용하게 되면은 그 어디 뭐 치수가 틀어진다라든지 또는 조립이 안 된다라든지 미리 사전에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솔리드웍스를 실행하고요. 새로 만들기 파트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자, 처음에 저는 그 정면에 그릴까요? 그래서 사용자가 선택하는 정면. 자, 정면을 클릭했고 클릭한 정면에다가 스케치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이 스케치할 수 있는 화면으로 바뀌었고요. 여기서 이제부터 선들을 쭉 그릴게요. 예를 들면은 여기 중심선부터 선이 위로 하나 올라갔고요. 옆으로 꺾였다가 밑으로 살짝 내려와서 올라갔죠. 자, 지금 그린 부분은 앞쪽 부분은 나사가 되고 두 번째 수평선은 아까 보셨던 나사 틈새가 됩니다. 지금 그리는 이 수평선은 이제 키가 들어갈 홈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그리는 이 수평선은 우리가 오일실이 들어가는 수평선이 됩니다. 이제 선을 약간 길게 그릴까요? 자, 지금 길게 그리는 부분은 어느 부분입니까? 그렇죠. 베어링 6003이라는 규격품이 들어가는 베어링 구간이었고요. 다시 요거를 살짝 내려가지고 옆으로 옮겼는데, 자, 지금 들어가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그렇죠. 여기도 오일실이 조립되는 부분이고요. 살짝 내려와서 옆으로 꺾어서 들어가는 이 수평선은 이제 키홈이 조립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수평선을 대략적으로 그려놓고 지금처럼 마무리를 딱 했고요. 자, 그리고 회전을 할 거니까 뭐가 필요하죠? 맞습니다. 회전과 관련되는 중심선. 그래서 여기 전부터 이렇게 중심선 하나를 대략적으로 그렸습니다. 키보드 ESC를 눌렀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치수를 한번 쭉 기입해 볼게요. 지능형 치수에서 제가 주어진 도면을 기준으로 전체 거리는 15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이죠? 이제 그 다음 부분은 이제 여기죠. 예, 보니까는 일단 대략적으로 그리면은 일단 주어진 치수만 그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17이 됩니다. 이렇게 17 치수를 줄 수 있고요. 다음은 이 부분, 이제 키홈이 들어가는 부분에서는 길이가 19가 되고요. 다음은 이제 오일실이 들어가는 부분의 길이는 12가 됩니다. 다음은 이쪽에 올까요? 자,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기에 들어가는 키에 대한 부분 길이는 14가 되나요? 이렇게 치수 줬고요. 그리고 이 선부터 다음 선까지의 거리는 30이 됩니다. 이렇게 대략적으로 치수를 일단은 입력했고요. 자, 이제부터 옆쪽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씩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부분이 일단은 우리가 그 축에 대한 그 나사였죠. 나사 지름 치수를 이미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얘부터 얘까지의 나사 지름이 10이니까 우리는 절반을 그려서 나누기 2를 했고요. 그리고 이 선부터 이 선까지는 조금 전에 나사의 틈새 부분이니까, 자, 나사 틈새 부분이 얼마였죠? 지름이 8이었죠. 그죠? 그래서 8에서 나누기 2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지름은 4가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나사 틈새 부분에 이 간격값이 있었는데 이 간격이 얼마였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따로 메모하셨던 2라는 값으로 이렇게 나사에 대한 틈새가 이루어집니다.
자, 나사 틈새가 이루어졌으면은 이제 이 부분이죠. 여기 2라는 부분에서 30도로 못따기가 되니까 쉽게 하는 방법은 그냥 여기다가 선 하나를 또 그립니다. 굳이 못따기 하지 마시고 지금처럼 선 하나 대충 그려서 바로 치수 기입할게요. 이 선과 이 선의 각도 치수는 이렇게 각도 치수는 30도가 됩니다. 이렇게 각도를 줬고요. 필요 없는 부분들은 잘라내기 할게요. 그래서 이 선 잘라내고 이 선 자르고 이 선 자르면 우리가 주어지는 부분에 대한 나사 틈새 부분을 지금처럼 완성했습니다. 자, 지금처럼 완성했고요. 자, 다음 작업은 이제 이 부분이죠. 이제 우리 키. 자, 키 홈이 들어갈 부분에 지름 치수를 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선부터 여기 선까지는 자, 나사 그 뭐죠? 지름 치수가 12니까 우리는 12의 절반 치수인 이렇게 6을 줬고요. 물론 이제 이 부분에는 키 홈이 만들어지는데 키 홈은 지금 만들지 말고 나중에 만들게요. 자, 다음은 이제 이 부분입니다. 이 선부터 이 선까지는 자, 이제 오일실이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의 오일실 지름은 20이니까 우리는 절반 치수인 10만큼만 줬고요. 그리고 오일실이 들어가려면은 여기에 못따기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못따기가 되는데 자, 아마 여러분들이 따로 메모를 하셨을 겁니다. 어떻게? 그죠? 못따기가 되는 부분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못따기 되니까 우리는 요거에 대한 지름 치수를 이미 알고 있거든요. 우리 규격 찾았죠. 이 값이 얼마냐면은 바로 17.7이었습니다. 17.7이고요. 그 17.7이 되는 부분에서 못따기 30도가 적용되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작업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여기에 가상의 선을 하나 그려놓고 선 그릴 필요 없겠네요. 바로 여기에 선을 그려서 바로 치수만 입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확인해 볼게요. 자, 선을 그릴 때 중간점에서 약간 위쪽에 그린다라고 말씀드렸죠. 약간 아래쪽이나 약간 위쪽을 기준해서 이렇게 선 하나 그렸고요. 자, 치수 기입합니다. 어떻게? 중심점부터 자, 중심선이죠. 여기 포인트까지 거리 값을 제가 주겠습니다. 이 거리가 지름이 17.7이니까 우리는 절반을 그려서 나누기 2를 하게 되면은 요거에 대한 값을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고요. 다음은 이 선과 이 선의 각도. 자, 이 선의 각도는 규격을 봤을 때 30도라는 각을 알 수 있죠. 해서 나머지 부분도 잘라내면 이것 자르고 그죠? 아이고 다시 볼까? 잘라내기죠. 잘라내기에서 요것 자르고 이것 자르고 이것 자르면 이렇게 사용자가 원하는 부분을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작업하다 보니까 치수가 하나 지워졌는데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치수를 하나 더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오일실 부분까지 일단은 체크됐고요. 이제 옆으로 들어가서 이제 이 부분이죠. 자, 여기에는 베어링이 조립되는 구간 아닙니까? 그래서 베어링 조립되는 구간이니까 자, 다시 치수를 기입합니다. 이 선부터 이 선까지 자, 베어링이 조립되는 부분의 지름 치수가 우리는 17로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17의 절반 치수인 나누기 2를 해서 베어링이 들어가는 부분의 지름 치수를 잡았고요. 다음은 옆쪽으로 쭉 와서 자, 이제 옆쪽으로 쭉 와서 이제 이 부분 물론 여기에 그 멈춤링이 들어가는데 멈춤링은 조금 옆에 부분을 작업하고 멈춤링 작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 먼저 이제 오른쪽부터 할까요? 자, 오른쪽에 대한 지름 치수가 그죠? 얘부터 얘까지 지름이 원래 10인데 자, 요거에 대한 지름 치수가 12죠. 그래서 우리는 12의 절반 치수만큼 이렇게 작업했고요. 다음은 중심부터 다음 오일실이 들어가는 부분까지 에 대한 지름 치수가 15니까 우리는 15의 절반 치수를 주면은 이렇게 형상을 대략적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이제 여기 이 부분이죠. 자, 이제 이 부분에 뭐가 들어갑니까? 오일실이 들어가는 30도 못따기가 되는 부분이 생긴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 부분에 옆쪽에다가 직선을 하나 그리고요. 직선 그릴 때도
자, 중간점 찍지 마시고 중간에서 약간 위에다가 이렇게 대각선 하나를 그려주고요. 자, 치수 기입하겠습니다. 어떻게? 여기 중심부터 제가 방금 그렸던 선의 포인트까지. 자, 요거에 대한 거리 값이 아까 얼마였습니까? 그렇죠. 최소 13.1이었거든요. 네. 이 선부터 이 선까지가 13.1이니까 우리는 13.1의 절반 치수를 주면은 지금처럼 거리가 잡혔고요. 이제 이 선에 대한 각도죠. 이 선과 이 선의 각도는 30도가 됩니다. 이렇게 30도 치수를 주면은 오일실이 들어가는 부분에 못따기 처리가 되었고요. 자, 잘라낼까요? 요거 잘라내고 요거 잘라내고, 자, 이거 잘라내면은 사용자가 원하는 부분에 대한 값을 지금처럼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값을 주면은 이렇게 치수가 사라질 부분도 있으니까 고를 때는 여러분들이 봐서, 그죠? 얘부터 얘까지 거리는 13m, 이렇게 별도의 치수를 입력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오일실 들어가는 부분까지 못따기 처리했고요. 다음은 이제 이쪽에 우리 그 멈춤링 들어가는 부분 아직 작업 안 했거든요. 그래서 멈춤링 들어가는 부분까지 작업하고 이 형상을 회전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쯤에 이만큼 사각형 하나 대충 그립니다. 자, 치수기 바꿔요. 조금 전에 어떻게 했죠? 가장자리부터 멈춤링이 들어가는 최소 거리가 1.5였는데 우리는 그냥 제가 2로 그린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멈춤링이 들어가는 이 사각형에 대한 사각형에 대한 폭은 1.15로 작업이 되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중심선부터 멈춤링이 들어가는 홈이죠. 그 홈의 안찌름은 16.2가 되죠. 나누기 2를 해서 이렇게 값을 주면은 이 사각형 부분에 멈춤링이 조립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필요 없는 내용들은 잘라내겠습니다. 요거 잘라내고 이거 그리고 요거 이렇게 해서 멈춤링이 들어가는 자립하기까지 전체적으로 작업을 다 했습니다. 물론 그죠? 제가 이 오른쪽과 왼쪽 부분에 아직 키홈 들어가는 부분하고 양쪽 사이드에 못따기까지는 아직 안 했기 때문에 그거는 형상을 회전시켜 놓고 천천히 작업을 하고요. 물론 안쪽에 들어가는 필렛 구간도 천천히 작업을 할 겁니다. 자, 우리가 필렛 들어가는 부분도 아직 남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자, 작업이 다 됐으면은 일단 확인 버튼 눌렀고, 그리고 스케치 종료 버튼을 클릭을 해서 바로 회전 기능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전 기능 쓰게 되면은 지금처럼 전체 360도로 회전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자, 회전축 정렬하 그러는데 회전축을 이렇게 클릭을 해줄까요? 자, 다시 X하고 다시 볼게요. X하고, 자, 스케치를 이렇게 클릭을 해놓고, 자, 사용자가 회전시킬 형상을 먼저 선택해 놓고 회전 기능을 실행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회전축 정의하라 그러는데, 자, 회전축에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작업이 다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마 원활하게 작업되면은 크게 문제가 없을 거거든요. 아무튼 지금처럼 이제 회전에 대한 부분까지 확인했고요. 확인 버튼 눌러서 이렇게 하나의 회전체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못따기 좀 해볼까요? 양쪽 두 군데 못따기 들어가죠. 못따기는 제가 거리값 1을 주고요. 엔터. 어디에 못따기 됩니까? 여기 모서리, 그리고 여기 모서리. 잘못 찍었습니까? X 했고요. 다시 찍겠습니다. 못따기에서 못따기 값 1인데 이 모서리와 이 모서리의 못따기를 이렇게 해주고요. 확인. 다음은 이제 오일실 들어가는 부분에 0.5만큼 필렛 한다라고 됐거든요. 그래서 필렛. 사용자가 필렛 처리하는데 필렛 값은 0.5를 주고 엔터. 자, 어느 모서리입니까? 그렇죠. 여기 모서리 클릭. 그리고 여기 모서리 클릭. 자, 반대쪽에도 똑같습니다. 반대쪽에도 동일하게, 자, 여기 모서리와, 자, 이 모서리죠, 그죠? 예. 여기 모서리와 클릭.
그리고 여기 모서리 클릭, 이렇게 두 군데 모서리를 선택을 해서 확인 버튼 누르면 필렛 처리까지 이렇게 마무리된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자, 다음은 이제 키홈 들어가는 부분이죠. 자, 여러분들 키홈 만들 때는 어떻게 작업하냐면 먼저 여기 원통 위에, 자, 원통 위쪽에 키홈 모양을 먼저 그린 다음에 바로 돌출 컷으로 작업을 할 거거든요. 자, 그러면 원통 부분에 그림을 그리려면 우리는 먼저 기준되는 면을 하나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지금은 이제 그 키홈 작업합니다. 그래서 참조 형상 기준면에서 어떻게 제가 선택하는, 자, 볼까요? 자, 제가 선택하는 정면 아니면 윗면입니까? 제가 선택하는 윗면을 먼저 선택하고요. 이렇게 윗면을 먼저 딱 선택을 해주고요. 자, 선택한 윗면이 얼마만큼 올라가냐면 여기서 이제 간격 띄우기 옵셋 할 건데 왼쪽에 나와 있는 그 키홈의 지름이 12니까 저는 6만큼만 옵셋 해라. 그죠? 위쪽으로 6만큼 옵셋하게 되면은 딱 이 원통 면에 접하는 면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확인 버튼 누른 다음에 바로 사용자가 선택한 이 평면에다가 바로 스케치 하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8번 눌렀고요. 여기서 이제 필요한 만큼만 우리는 키홈을 그릴 건데, 자, 키홈 어떻게 그리죠? 여기 나와 있는 요거, 그죠? 직선 홈 기능으로 어떻게 이렇게 중간에 있는 점선을 참조선으로 봐서 클릭, 다음 점 클릭, 그리고 대략적으로 폭을 선택해 주면은 지금처럼 이러한 모양의 키 홈을 만들 수 있고요. 키보드 ESC. 이제 치수를 기입하겠습니다. 지능형 치수에서 먼저 요거죠, 그죠? 예, 지능형 치수를 실행하고요. 자, 치수 기입이 잘, 그죠? 명령어가 잘 안 먹네요. 다시 한 번 더 지능형 치수를 실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지능형 치수를 실행한 다음에 잠깐 확인만 할게요. 네, 자, 지능형 치수 실행한 다음에 사용자가 선택하는 모서리, 자, 이 모서리부터 거리가 얼마 떨어지죠? 네, 이 모서리부터 Shift 키를 누른 채로 원형 모서리 선택하면은 그 원형 모서리에 4분점까지 거리를 줄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요거에 대한 거리는 이만큼 떨어지고요. 다음은 또 원형 모서리를 선택하고, 그죠? 원형 모서리 선택하고 또다시 여러분들이 Shift 키를 누른 채로 원형 모서리 선택하면은 전체 거리를 줄 수가 있습니다. 아, 잘못 찍었나요? X 한 다음에 다시 볼게요. 다시 뒤로 돌린 다음에 다시 뒤로 돌렸습니다. 이렇게 이 값은 2가 되죠. 요거 더블 클릭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값을 2로 변경하시면 되고요. 다음은 치수 기입에서 Shift 키 누른 채로 여기 모서리와 Shift 키 누른 채로 여기 모서리와 이 모서리 양쪽 두 군데 모서리를 클릭해 주면은 이렇게 지능형 치수죠. 치수에서 자, 지능형 치수에서 지금 제가 오늘 이게 PC가 좀 많이 버벅거리는데 자, 다시 지능형 치수에서 어떻게 아이고, 다시 ESC 누를게요. 지금 계속 잘못 찍히고 있습니다. 다시 지능형 치수에서 여기 꼭지점입니까? 네, 여기 4분점이죠. 이 호의 4분점 클릭하고요. 여기 4분점을 클릭해서 이 두 개의 거리값, 자, 이 두 부분에 대한 거리값 14를 입력을 하면은 이렇게 키홈이 완성되는 거 볼 수가 있고요. 예, 물론 여기서는 그죠? 이 선이랑 여기 꼭지점, 이 꼭지점에 대한 거리는 여러분들이 일단 같은 수평선상에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스케치를 종료했고요. 그리고 바로 돌출 컷인가요? 이 부분을 바로 돌출 컷 기능 실행해서 바로 깊이, 자, 깊이 값이 3, 깊이가 3 맞나요? 예, 깊이가 2.5네요. 자, 깊이 2.5만큼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돌출 컷 하는데 깊이는
2.5만큼 이렇게 해서 확인 버튼 누르면 2.5만큼 키홈이 만들어지고요. 자, 반대쪽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동일하게 키홈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반대쪽에도 동일하게 똑같은 평면인가요? 그렇네요. 똑같은 평면에서 동일하게 작업이 되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동일한 사이즈이기 때문에 굳이 기준면 만들 필요 없이 사용자가 선택하는 이 평면에 바로 스케치 작업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케치가 들어왔으면은 컨트롤 8번 눌렀고요. 여기서 필요한 만큼만 또 우리는 직선 홈이죠. 그래서 여기 수평선상을 이용을 해서 여기쯤부터 그리고 여기쯤까지 이렇게 키홈을 대략적으로 하나 그렸고요. 우리 조금 전에 이거 그릴 때 우리 폭을 줬던가요? 아마 폭 치수 안 준 것 같죠? 아무튼 계속 작업해 볼게요. 자, 폭은 그죠? 이 선부터 이 선까지의 폭은 제가 4로 그렸죠. 이렇게 4를 줬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여기 모서리, 여기 측면 모서리부터 클릭, 그리고 Shift 키 누르고 원형 모서리 클릭해서 이때 거리 값은 1입니다. 이렇게 1을 주고요. 엔터. 다음은 여기 4분점 포인트부터 여기 4분점 포인트까지의 거리값, 자, 이 거리값은 10을 줍니다. 엔터. 이러면은 이렇게 그림이 완성되고요. 다 됐으면은 스케치 종료. 이렇게 스케치 종료 버튼을 누른 다음에 아까랑 동일하게 그죠? 네, 다시 볼까요? ESC 누른 채로 자, ESC를 눌렀고요. 스케치 종료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네, 자, 스케치 종료 버튼 눌렀고요. 그리고 이 형상에 대해서 돌출 컷. 자, 돌출 컷 하는데 지금도 깊이가 2.5만큼 확인 버튼 누르면 이렇게 바로 키홈까지 적용되는 거 볼 수 있죠. 자, 조금 전에 우리 이 키홈 만들 때 아마 폭을 제가 입력 안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 형상을 만들 때 사용했던 돌출 컷 1번 여기서 클릭하고 스케치 편집을 들어갑니다. 자, 스케치 편집하신 다음에 바로 빠져있는 폭에 대한 치수만 여러분들이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능형 치수에서 자, 여기 선부터 클릭, 그죠? 예, 이 선까지 클릭. 이 부분에 대한 폭이 우리는 4로 설계했습니다. 그래서 4를 입력하고 엔터. 자, 그리고 바로 확인 눌렀고 스케치 종료 누르면 그 변경된 값에 따라서 그 모델링이 업데이트 되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측면 부분이죠. 자, 측면 부분에는 이제 나사 구멍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나사 구멍 만들어지니까 스케치. 자, 저는 측면이죠. 사용자가 선택하는 이 측면에 스케치 작업을 할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우리가 그 나사 구멍을 만들려면은 포인트가 필요하죠. 그래서 포인트를 이용을 해서 이 원점에다가 포인트를 하나 딱 찍어주고요. 자, 그럼 이제 위치가 잡혔으니까 바로 스케치 종료 버튼을 누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나사 구멍을 만들기 위한 구멍 가공 마법사를 실행합니다. 자, 어떤 모양의 구멍인가요? 그렇죠. 나사 구멍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직선 탭. 이거 하기 전에 먼저 위치 잡아야죠. 그죠? 일단 제가 취소했고요. 다시 위치 들어가서 첫 번째 구멍이 만들어질 측면을 선택하고요. 그 측면을 기준해서 지금처럼 중심점을 집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위치 가야겠네요. 위치에서 어떤 모양입니까? 나사 구멍입니다. 그럼 지금처럼 이런 창이 뜨면은 그냥 첫 번째 거 누르시면 되고요. 밑으로 쭉 내려와서 우리가 작업하는 표준 규격은 ISO, 그리고 유형은 일반적인 탭 구멍입니다. 크기는 자, 여기에 보시면은 크기 얼마 나와 있습니까? M6 나와 있나요? 자, M6인가요? M8인가요? 그럼 제가 여기서는 M8로 작업할게요. 지금 작업하는 나사는 M8짜리, 너무 크네요. M6짜리 할게요. 이렇게 M6짜리 나사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관통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지금은 조건이 블라인드 형태로 가야 되는데, 블라인드 형태인데 첫 번째 나오는 게 구멍 깊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게 나사 깊이죠. 자, 먼저 나사 깊이가 도면상에는 8로 나와 있고요. 그럼 나사 깊이가 8이면 구멍 깊이는 이 값에 한 2에서 3 또는 5까지 이렇게 자동으로 계산되니까 자동으로 계산된 이 값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얘가 나사 구멍이 만들어지면은 확인 버튼 눌러서 이렇게 나사 구멍까지 작성을 끝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 바로 그 축에 대한 부품이고요. 뭐 추가적으로 한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 부분, 여기도 못따기 들어갔나요? 그죠? 이 부분에도 못따기 값을 지금은 1 줄 건데 이 모서리에도 못따기를 주는 게 맞겠네요. 자, 다 됐으면은 확인 버튼 눌러서 전체적으로 축에 대한 모델링까지 생성했고요. 자, 이 평면은 이제 제가 살짝 클릭해서 숨기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끔 얘를 클릭을 해서 숨기기, 이렇게 숨기게 하게 되면은 평면이 보이지 않고 얘를 그대로 저장하겠습니다. 자, 저장을 하는데 예를 들면은 저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바탕화면에다가 그냥 저장할게요. 요거는 축입니다. 여러분들이 찾기 쉬운 대로 축, 바로 작업할까요? 우리가 현재 작업하고 있는 이 위치에 축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되면 솔리드웍스 파일이 저장되었고, 이제 얘를 도면 작업하겠습니다. 자, 새로 만들기입니까? 새로 만들기를 하셔가지고 지금 작업하는 부분은 이제 도면 작업이죠. 확인했고요. 그리고 A3 작업할 건데 아래쪽에 시트 형식 표시 체크 껐습니다. 확인했고요. 바로 모델 뷰에서 축을 만들겠습니다. 그죠? 찾아보기인가요? 모델 뷰에서 찾아보기 하는데 방금 작업한 축을 선택하고 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화면 나오는데 아래쪽에 미리 보기 체크하시면은 어떤 모양으로 작업할 건지를 이렇게 물어보고요. 저는 위에서 보는 형상 아니면은 밑에서 보는 형상이 아닌 앞에서 보는 형상을 기준해서 먼저 여기를 클릭했고요. 그리고 대각선 방향으로 옮겨갖고 클릭, 등각뷰 만들었고요. 다음은 형상을 위쪽으로 위로 올려놓고 클릭을 해서 이렇게 평면도까지 작업했습니다. 자, 확인 버튼 누르면 평면도까지 만들었는데, 자, 이 평면도를 만든 이유는 나중에 우리가 이 그림이죠. 이 그림을 써먹으려고 옆쪽에 있는 이 키홈 모양을 캐드에서 써먹으려고 평면도를 만들었고요. 자, 이제 아래쪽에는 부분 단면도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위쪽에 있는 부분 단면도를 클릭하시고 여기쯤부터 이제 그저 대략적인 그 해칭이 들어갈 경계선을 여러분들이 그리시면 되거든요. 이 경계선은 정확하게 그릴 필요가 없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여기쯤을 지나는 곳에 경계선을 그려라라고 클릭했고요. 그러면 지금 만든 이 부분은 어떤 걸 표현하기 위해서냐면 위쪽에 있는 키홈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키홈을 땅 선택을 하고 지금 중심을 찍어야 되는데 키홈을 깊이 값인데 그죠? 깊이 값은 여기 그럼 깊이 값을 이렇게 중간점 찍을까요? 아니면은 여기서 깊이 값. 자, 지금은 깊이 값을 우리가 이 부분의 지름이 아까 얼마였죠? 지름이 12니까 6을 입력하고 엔터.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면 이렇게 키홈이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아마 지금 중심이 제대로 안 찍혀서 그렇거든요. 다시 언도하고요. 다시 언도했습니다. 자, 그러면 좀 쉽게 하는 방법은 여기다가 제가 중심선 하나를 좀 그려볼게요. 여기에 중심 표시 해서 여기에 중심을 이렇게 표시를 딱 했습니다. 그리고 얘를 이렇게 잡아당기면서 확인했고요. 자, 중심을 표시한 이유는 이 중심 부분을 자르기 위해서입니다. 자, 다시 볼게요. 그래서 다시 뷰 레이아웃 부분 단면, 제가 선택하는 이 부분에 이렇게 스플라인 가지고 경계선을 대략적으로 만들거든요. 이렇게 경계선을 쭉 만들었고요.
만들었으면 이제 깊이 물어보는데 깊이는 2선입니다. 지금 이게 선택이 안 되네요. 그러면 요거는 지금 작업이 안 되니까 나중에 CAD에서 여러분들이 CAD에서 요 작업은 부분 단면으로 처리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거를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어떻게 그죠? DXF 여러분들이 DXF 파일로 저장을 해주시면 이제 CAD에서 작업할 수 있는 파일로 데이터가 바뀌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솔리드웍스로 모델링하고 2D 도면까지 생성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